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제가 32번 문제를 좀 빠뜨리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만 해설 드리고 바로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회 해설 문제인데요. 반사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반사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음향저항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전파 속도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파 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굴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바꿔서 좀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32번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반사율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매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매질 구조물 중에서 반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찾으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전달되는 매질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매질이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게 되면 이 매질을 따라서 음파가 잘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매질의 어떤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 대표적으로 공기가 있겠는데요. 초음파는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음파가 전달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반사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여러 가지 보기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반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공기와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기와 관련된 가스라든지 공기와 관련된 보기가 있으면은 반사율이 가장 큰 것과 연관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간단한 문제여서 바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파 속도는 매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단단한 구조물인 뼈에 따라서도 이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매질과 전파 속도가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측 분해능, 라테랄 레졸루션이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해설지 보니까 정답이 집속, 포커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주파수의 증가도 라테랄 레졸루션, 측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에 오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라테랄 레졸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음파를 모아주는 집속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분해능을 개선할 수가 있게 돼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분해능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욱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라테랄 뿐만 아니라 엑시알 레졸루션이죠. 축 분해능 또한 주파수를 증가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되어져 있지만 2번 내용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진단 초음파 장비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의 단위인 메가헤르츠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보기에 있는 1에서 20 정도 이 범위까지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뒤쪽에 단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메가헤르츠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주파수를 높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요. 저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음파가 멀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 하나씩 보게 되면 감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니까 감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파장이 증가한다. 길이가 길게 멀리 뻗어나가는 것은 저주파수의 특징이라서 고주파수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분해능의 저하,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고주파수에서는 분해능이 증가해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 보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파수와 전파 속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주파수에서는 왠지 속도가 빠를 것 같잖아요. 관계가 없어서 이 부분 꼭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인데요. 투과 심도가 감소한다. 그만큼 멀리 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고주파수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높은 분해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갑상선이라든지 근골격 초음파 등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깊은 곳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되죠.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낮은 동적 영역일 때 나타나는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국가고시에서 이 동적 영역, 다이나믹 레인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내용 꼭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가지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적 범위가 좁을 때와 동적 범위가 넓을 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적 범위가 좁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난 수치가 낮게 표시가 될 거예요. 반면에 동적 범위가 넓다는 것은
수치가 넓은 범위까지 포함이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위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흑과 백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표현하기에는 색깔이 다양하진 않지만 대신에 대조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영상에 다소 거칠게 보이긴 하지만 대조도가 높은 것이 동적 범위가 좁은 상태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동적 범위가 넓을 때는 영상이 다소 부드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게 돼요.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긴 하지만 반대로 대조도는 떨어지는 또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동적 범위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낮은 동적 영역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서 정답은 1번에 있는 높은 대조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있는 부드러운 영상이 높은 동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관계없는 보기라서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내 판막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이전 모의고사 해설을 보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고요. 심장 내 판막 물어보면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M모드 또는 TM모드도 같은 표현이에요. 4번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간일 때 초음파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과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되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간에 관련된 문제도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간이 있을 때와 지방간이 있을 때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비교하게 되면 정상간에 비해서 간 표면에 지방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초음파 빔을 보내게 되면 정상간은 굉장히 매끄러운 상태라서 초음파 빔이 잘 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영상에서도 깔끔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울퉁불퉁하게 지방에 끼어져 있는 표면의 간이라면 초음파 빔이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산란이 과도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 산란이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결과로 에코도가 증가하는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초음파 영상은 정상간에 비해서 에코도가 밝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표면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영상에서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혈관이라든지 미세한 구조물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지방간일 때 영상의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면 3번에 있는 밝은 에코 간 실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거친 간 실질 같은 경우는 지방간보다는 간경화라고 하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와 연관 있는 개념이고요. 위축된 간 크기 또한 지방간보다는 간경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에 지방이 붙어 있으니까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게 되겠죠. 4번에 감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주변에 산란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감쇄가 증가하게 돼요. 5번 간 내에 있는 혈관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겠죠. 5번 틀린 보기라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영상이 정상적인 간 초음파 이미지고요. 옆쪽 영상 보시게 되면 이쪽에 비해서 에코도가 다소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신장 구조물이죠. 간과 신장의 대조도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방간이 발생을 했을 때 간의 전반적인 에코도가 상승하게 되고 에코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신장과의 대조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쓸개 돌과 용종의 간별을 물어보고 있어요. 담낭 내부에 이렇게 담석이 발생하게 되면 뒤쪽에 후방, 음양, 음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섀도잉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게 되겠고요. 환자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돌의 위치도 이동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간별법은 체위 변화가 정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번과 4번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추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1번 압박 같은 경우는 탐촉자로 담낭 주변을 압박했을 때 담석증이 심각하게 있는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탐촉자로 압박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용종보다는 담석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탐촉자의 압박은 이 두 가지의 질병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파수의 변화인데요. 주파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 또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성분의 구조물이 돌로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용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에 있는 주파수의 변화 또한 두 가지의 질병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체위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두 질병의 감별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하복부, 경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복부를 검사할 때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워서 전립선이나 자궁 쪽을 검사하게 되겠죠. 여기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4번에 있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한다.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부를 검사할 때는 식사와는 관계가 없고요. 분해능이 우수한 거는 고주파수 탐촉자예요. 방광을 지나서 검사가 진행이 돼서 고주파수보다는 일반적인 저주파수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2번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3번 부채꼴형 탐촉자가 아니라 볼록형 탐촉자로 검사가 진행이 돼요. 5번 보시면은 7에서 12MHz는 고주파수에 해당이 돼서 5번도 틀린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임신 초기 7주에서 12주의 태령 측정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산부인과 초음파에서는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임신 주수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지 이 태령 측정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 패턴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 내부에서 발생한 쓸개 돌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번 콜레스테롤 폴립이다. 틀린 내용이고요. 후방 음향 증강이 아니라 후방 음향 음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티팩트와 관련된 내용 보실 때 이 글자를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변화에 따라서 지금 돌이 이동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3번 틀렸고요. 검사는 식후 최소한 8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야 돼요. 5번 화살표는 흡수와 관계가 있다. 정답 5번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빔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단한 성분을 만나서 여기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로 지나가는 음파가 없어서 어둡게 보여지는 게 후방 음향 음영의 특징입니다. 정답 5번 선택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보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주파수가 낮은 곡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검사가 진행된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은 방광이고요. 방광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검사한 모습입니다. 1번 영상 같은 경우는 세로 스캔해서 얻은 영상이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탐촉자를 가로로 해서 얻은 영상이에요. 여기 있는 구조물은 둘 다 전립선이고요. B번 구조물은 정낭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일정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전립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명확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정낭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은 세로단 스캔이고 B, C번은 가로 스캔이고요. 소변을 가득 채워서 방광을 음향창으로 검사해야 돼요. 3번 또한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진행된 이미지고요. 보시면은 B모드 영상에 칼라도플러를 적용한 상태에다가 펄스 도플러까지 총 3가지의 기법이 동시에 적용된 상태예요. 이런 기법을 이제 3중 초음파라고 표현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2가지만, 예를 들어서 B모드에 펄스만 적용됐다든지 2가지만 적용이 되어져 있다면 2중 초음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온목동맥 영상으로 틀린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1번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알 수 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PS라고 표현된 부분이 최고 속도고요. ED라고 표현된 부분이 최저 속도예요. 2가지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혈류의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다. RI값 표시되어져 있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탐촉자로 다가오는 혈류는 파란색이다. 여기 칼라바가 표시되어져 있는데 칼라바 위쪽에 있는 부분이 탐촉자로 다가오는 쪽이고요. 아래쪽이 멀어지는 쪽입니다. 다가오는 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파란색 틀린 보기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3중 탐촉자에 의해 얻어진 혈관 영상이다. B모드와 칼라도플러, 펄스파까지 총 3가지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3중 탐촉자 또는 3중 초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4번 맞는 보기고요. 5번 도플러 측정을 위해서는 각도는 60도로 설정한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60도로 굳이 꼭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60도 미만으로 설정한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광이 있고요. 자궁과 난소 구조물이 있는 경복부 초음파 검사예요. 1번 경질 초음파, 탐촉자를 직접 삽입해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복부를 통해서 얻은 영상이라서 1번 틀렸고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경복부의 세로단이 아니라 가로단으로 얻은 영상이라서 3번 틀렸고요. 왼쪽으로 돌아 누운 것이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5번 주파수가 낮은까진 맞았는데 직선형이 아니라 볼록형 탐촉자예요.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스트랩 머슬이라 그래서 목의 가장 큰 근육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근육이 목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탐촉자를 눌렀을 때 쉽게 찌그러지는 것은 동맥이 아니라 정맥인데요. B번 구조물은 동맥이죠. 그래서 B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검사를 위해서 항상 젤패드가 필요하다. 이 젤패드 같은 경우는 표재성 장기를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검사를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분이 목이 너무 가늘어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리가 과도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 젤패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영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가까운 부분에는 이 데드존이라고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를 유지해 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목이 너무 얇으신 분 경우에는 이 거리가 너무 짧아지게 돼서 데드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럴 때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초음파 젤패드를 대고 검사하게 되면 일정 거리, 일정 깊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데드존을 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목이 두꺼우신 분 경우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용한다가 틀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곡선형이 아니라 직선형이라서 틀린 내용이고요. 갑상샘은 브레닝이 높은 탐촉자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고주파수가 필요하다.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기구가 초음파 젤패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등에 있는 구조물을 검사하려고 하는데 이 깊이가 굉장히 얕잖아요. 이렇게 되면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데드존에 영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자 젤패드를 대고 일정 거리를 확보해 두는데 이 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온슬개관 검사할 때 볼 수 있는 사인이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미키마우스처럼 보여지는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답 4번에 있는 미키마우스 사인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포탈베인, 문맥이 있고요. 커먼 바일 덕트, 옆쪽에 헤파틱 아테리, 간동맥이 구성되어져 있는 게 미키마우스 사인 또는 이제 문맥 3조, 간세동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각 해부학적 명칭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